도시개발의 역사를 통해 부동산 입지를 이해하는 Song of Old City.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입니다. 인왕산, 안산, 고운산 등 산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도시 홍제동. 지금은 통일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아파트들이 즐비한데요. 오늘날의 모습이 되기까지 홍제동의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제동이란 지명은 조선시대 중국에서 오는 사신들이 도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고 잠시 쉬어가던 국립여관인 홍제원이 통일로 인근에 위치했던 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서울 인구가 팽창하면서 홍제동은 밭을 메우고 묘지를 없애며 소시민의 주택가로 점차 변모해갑니다. 1957년 홍제 3동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근처에 자갈밭이었던 곳이 바둑판처럼 정리되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이 단독주택단지가 됩니다. 이른바 홍제동 문화촌입니다. 문화촌이라는 지명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요. 당시에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서양식 단독주택을 문화주택이라 불렀고, 이 문화주택이 보급된 단지를 문화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곽지에 위치해 있던 서대문구 홍제동의 문화촌이 미분양이 났었고, 이 미분양인 주택들에 대해서 문인이나 예술인들에게 무료로 분양해 살게 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1967년 11월에는 이 문화촌 일대에 4층짜리 대단지 주공아파트가 분양이 되는데요. 당시에 대한주택공사는 이 아파트 이름을 문화촌 아파트라고 칭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어서 2002년에 문화촌 현대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다음 홍제 3동에서 유명한 곳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판자촌인 개미마을입니다. 1960년대 초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온 서민들은 산 중턱까지 무허가 판자촌을 짓고 살았습니다. 문화촌 위 인왕산 쪽에 모여있는 이 무허가 주택 마을을 보고 그 모습이 일견 인디언 움막 같다에 인디언촌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몇 번의 정비 사업을 하면서 산 꼭대기에 있던 집들은 많이 철거되었는데요. 화장실도 없고 도시가스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서 아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기에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서 스스로 개발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다 88년 서울시로부터 시유지를 일부 불화받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와 협상하던 중에 시청 사람이 마을편 추진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한국에 있는데 인디언촌이라고 부르기에는 창피해서 얼떨결에 개미마을이라 답했다고 합니다. 개미마을의 뜻은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란 것이죠. 이후에 개미마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미마을은 그 이후 몇 차례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토지 관련 권리 문제가 복잡하고 산에 위치해서 낮은 사업성 때문에 개발이 되지 않고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벽화가 그려지고 영화 촬영지로 쓰이면서 하이킹족이나 사진작가들에게는 인기 스팟이 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곳은 홍제동을 대표하는 유명한 랜드마크죠. 유진상가입니다. 1970년 지어진 유진상가는 원래는 군사적 목적으로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유진맨션 1층 필로티에 탱크를 배치하고 유사시에는 이 유진맨션을 붕괴시켜서 청와대 쪽으로 향하는 통일로와 세검정로를 차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진상가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부순환로가 생기면서 유진상가 B동 4, 5층이 잘려나가게 됩니다. 반면 유진상가 A동은 그 모습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B동은 현재 3층까지 있고 A동은 6층까지 있는 비대칭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원일아파트도 유진상가처럼 1970년에 지어졌는데요. 원일아파트 1층에 인왕시장 입구가 연결되어서 매우 특이한 아파트입니다. 시장이랑 아파트가 한 몸처럼 되었습니다. 김포, 파주, 문산 쪽으로 가는 버스터미널이 불광동으로 옮기기 전까지에는 원래 홍은사거리 인근에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홍은사거리 일대는 교통의 여지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 홍은사거리 일대 정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 없이 서대문 쪽에서 불광동 쪽으로 통과하는 홍제고가가 70주년에 준공되어서 2012년까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운산 주변의 홍제 2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제 3거리에서 연희동 쪽으로 이어지는 모래내로 이곳을 따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고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화장장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929년 신당동과 아현동에 있던 화장장이 이곳으로 이전해 왔고 1970년에는 고양시 벽제 화장장으로 이 화장장이 이전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1971년에 고운초등학교가 문을 열었죠. 70년에 이 화장장이 이전해 가면서 바로 옆에는 광산맨션과 고운맨션이라는 당시로서의 고급 맨션이 생겨납니다.
서울에 인구가 몰리면서 도심지에 근접한 홍제동은 주택 수요를 감당하느라 무허가 판사촌, 문화주택, 단독, 아파트 등을 구릉지에 지었는데요. 80년대 이들 주택들이 점차 재개발되기 시작합니다. 85년 3호선에 홍제역이 개통되고 이후에 1990년대부터 구릉지가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홍제한양, 홍제현대, 유원하나, 홍제현 힐스테이트, 인왕산 힐스테이트 등이 모두 재개발이 된 구역들입니다. 또 인왕산 중턱에 있던 여자 실업거 중 최고였다는 서울 여상이 1991년 관악구로 이전하는데요. 이 부지에는 수도사업소와 현재 무학청구 1차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90년대에 산밑에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당시 신문에 보면 인왕산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구릉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선 홍제동입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는데요. 반면 이 시기에 마포 공덕동 일대 아현 뉴타운이나 북아현 뉴타운 그리고 남가자동의 가지을 뉴타운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홍제동은 점차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2020년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홍제 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인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연달아 입주하였습니다. 이제 개발의 축은 돌고 돌아서 홍제동 주택지에서 다시 재개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도 이제 곧 30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합니다. 다시 주목받을 홍제동. 그럼 홍제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홍제동의 미래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